서기 28년 신라 유리왕 5년 후한 광무제에 사신을 태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 목적지는 베트남이다. 하지만 이 배는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고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된다. 한반도 남쪽 동해안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다. 관동 8경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 월송정인데요. 이곳으로 표류하여 도착한 인물이 후한에 사신 황낙입니다. 황낙은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우리나라 황씨의 뿌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 평해 황씨와 장수 황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씨는 우리나라에서 16번째 큰 성씨로 약 69만 7천 명이 살고 있다. 현재 평해, 장수, 창원을 비롯하여 16개 본이 있으며 이 중 10,000명 이상 되는 본은 4본이다. 전 세계 황씨의 뿌리는 모두 같다. 우리나라 황씨는 항주 황씨를 제외하면 모두 황낙을 도시조로 모시고 있다. 이 중 평해 황씨, 장수 황씨, 창원 황씨가 우리나라 황씨의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의 황씨는 대본인 세 성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주 황씨의 시조는 명나라 항주 출신으로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왔다고 하며 우주 황씨는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다. 우주는 이 지역의 옛 지명이다. 특히 회덕 황씨는 대전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사설요관인 미륵원을 운영하여 당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미륵원은 서울과 영호남을 오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3대 100년 이상을 운영하며 여행자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치료도 하는 등 대민 구제 활동을 하여 회덕의 후덕한 인심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황씨는 전 세계 5대 성씨 중 하나로 손꼽힌다. 중국에서는 인구 순위 7위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 북미까지 포함하면 약 6천만 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 세계의 모든 황씨는 뿌리를 하나로 여겨 매년 세계 황씨 종친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서울에서 39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황씨는 중앙종친회가 있고 각 본관별 대종회가 있는데요. 이외에 좀 특별한 모임이 또 있습니다. 황씨 여성들만을 위한 모임이죠. 지난 1980년부터 한국 황씨 여성회를 결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황씨 여성들의 족복격인 황씨 여성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황씨는 항주 황씨를 제외하면 모두 황낙을 도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황낙은 중국 후한 광무제의 신하다. 그는 서기 28년 신라 유리왕 5년 교지국에 사신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한다. 도착한 곳이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월송입니다. 그는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우리나라 황씨의 뿌리가 된다. 도시조 황낙의 자손에 갑고, 을고, 병고라는 삼형제가 있다. 각각 기성군, 장수군, 창원백에 봉해지는데 이로써 평해, 장수, 창원 황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세계는 실전되어 알 수 없고 후대에 각각 일세조를 세워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황락이 도착한 평해면 월성리에는 지금도 유허비가 남아 있으며 또한 그를 기리는 제단인 시조단이 월성정 바로 옆 소나무 숲에 있다. 황락이 정착에 살았던 울진군 평해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해 시조가 된 인물이 또 있는데요. 평해 구시의 시조 구대림 장군입니다. 그는 중국 당나라의 장군으로 외국의 사신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 이곳 평해에 도착하게 되죠. 구대림은 강태공의 셋째 아들인 구목의 먼 후손입니다. 평해 황씨와 장수 황씨는 창원 황씨와 더불어 우리나라 황씨에서 가장 큰 세 성씨인데요. 그렇다면 평해 황씨와 장수 황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해 황씨는 도시조 황락이 정착해 살았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를 관양으로 하는 성씨며 장수 황씨는 전라북도 장수를 관양으로 하는 성씨다. 거주지역 분포는 좀 편중되어 나타나는데 평해 황씨는 주로 동해안과 영동 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장수 황씨는 호남과 중부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평해 황씨는 16만 8천여 명, 장수 황씨는 17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또한 계파를 살펴보면 평해 황씨는 4세의 삼형제에서 크게 검교공파, 문절공파, 충경공파, 세파로 나누어지며 장수 황씨는 황희정승의 삼형제에서 크게 호안공파와 소윤공파, 열성공파, 세파로 나누어진다. 집성촌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와 파천면 신기리,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중리마을과 충청북도 충주시 노읍면 가신 이리를 비롯해 전국의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또한 경상북도 문경시 삼북면 대아리에는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택이 있는데 황희정승의 7대 손인 황씨간이 거주한 가옥이다. 종택 마당에는 당시 심은 탱자나무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수령이 400년 정도 된 천연 기념물이다. 특히 문경의 장수 황씨 종택에는 수백 년간 전해오는 가양주가 있죠. 호산춘인데요. 과거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 시 만찬주로 쓰일 정도로 귀한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해 황씨와 장수 황씨의 시조와 역사적인 인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평해 황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해 황씨는 우리나라 황씨의 도시조인 황락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황락이 표류에 정착한 평해 월성정 옆 소나무 숲에는 그를 기리는 황씨 시조단이 세워져 있다. 시조단은 황락뿐만 아니라 갑고, 을고,
병고를 비롯하여 각 본관별 시조도 함께 모시고 있어 이곳은 모든 황씨의 성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성군 이후의 선조는 알 수 없어 고려 때 금오이 대장군을 역임하고 평해에 세거한 중시조 황원인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평해 황씨는 우리나라 황씨의 뿌리가 되는 황락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황씨의 종가로 보죠. 그렇다면 평해 황씨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양무공 황희석이 있다. 그는 태조 이성계와 같은 고향인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난 중마고우다. 이성계가 청년 무장으로 참전할 때부터 휘하병을 통솔하여 늘 그와 함께한다. 1388년 요동정벌 때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조선 개국 후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평해군에 봉해진다. 1394년 지중추 원사를 지내고 사후 우의정에 추중됐으며 시호는 양무다. 사후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는 양무공사에 신의를 모시고 있다. 양무공사는 원래 한양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어 선조 때 이곳에 다시 세운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해월 황여일이 있다. 그는 뛰어난 문장과 외교력으로 임진왜란 극복에 앞장선 인물이며 또한 평해를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퇴계학을 전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권율 장군의 종사관이 되어 공을 세우고 1598년에는 이항복, 이정구와 함께 명나라의 서장관으로 파견된다. 이후 길주 목사 동래부사를 거쳐 참판에 이른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에는 해월 종택이 있는데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그가 33세 때 건립한 해월원이 있는데 힘찬 파도가 몰아치듯 기세가 등등한 해월원 현판은 북인의 영수이자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사내의 친필이다. 조선시대에는 난중일기, 승정원일기 등 다양한 일기들이 쓰여져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 개인의 저작물로 조선시대 최대의 일기가 이제난고입니다. 무려 54년간 쓴 일기인데요. 영정조 시대 호남의 대표 실학자로 알려진 이제 황윤석이 쓴 일기죠. 이제 황윤석은 영조 5년인 1729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다. 그는 성리학, 수학, 언어학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는데 3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뛰어난 학자다. 특히 이제난고는 조선시대 타임캡슐 같은 백과전서이며 이제유고에 수록된 화음방언자 의회와 자모변은 오늘날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제난고는 조선시대 개인이 저술한 저작으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인데 황윤석이 10살 때부터 작고하기 이틀 전까지 54년간 온갖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일기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여기에는 일식, 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록에 남겨져 있다.
이외 평해 황씨 인물로는 임시정부와 신간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한 황만영과 궁중요리 전문가 황예성, 전쟁고아의 어머니 황원순이 있다. 연예계에는 배우 황정음과 아이돌 출신 방송인인 황광희가 있고 신바람 박사로 유명한 고 황수관 박사도 평해 황씨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와 축구선수 황선홍도 모두 평해 황씨인데요. 또 한때 북한의 2인자에 올랐던 황병서도 평해 황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황씨입니다. 먼저 장수 황씨의 시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장수황 씨의 시조는 한경입니다. 그 한경이라는 분은 신라 말에 시중공이고 경순왕의 첫째 부마입니다. 그분은 일대로 보면은 10대가 공유란 분이에요. 공유. 그 1170년도에 공유란 분이 이방의 무신난 때 이방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장수로 피신을 합니다. 장수 현감을 시켜서 다시 이제 그 우리 공유 할아버지를 체포하라 해서 다시 또 남원으로 갑니다. 그 남원에서 이제 집성초를 이래가지고 후손들 이제 많이 키우고 했는데 그분의 6대 자손인 일제 감평은 그분이 이제 후학을 위해서 상당히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전이 돼가지고 3대가 실전돼서 18대가 항석부입니다. 그분이 우리 중시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항이정성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 따지면은 1대가 중시조가 항석부, 2대가 균비, 항균비, 3대가 군서, 그 다음에 이제 방촌 할아버지 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서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됩니다. 예. 후한 시대에 항락이라는 분이 이제 학사인데 그분이 이제 풍랑을 받아가지고 동해 지역으로 이제 오셨는데 갑고, 을고, 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고는 평해항시 기성군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을고는 장수군 이렇게고 병고는 창은백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아드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을고를 따지면은 장수군에서는 그 한경이란 분이 신라 말 시중공을 하시는데 그분을 이제 우리가 원시조로 모시는데 그러면 거기는 중간에 실전이 돼가지고 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경 우리 할아버지부터 원시조를 해가지고 그 재단을 그쪽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모시고 균비라고 방촌 할아버지의 이제 그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 산수가 있기 때문에 남원에 대강면에서 우리가 시절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우리 방촌 할아버지를 이주해서 재향을 모십니다. 우리 방촌 할아버지가 이제 금속리 파주 금속리에서 부조면을 해서 이제 부조면은 이제 왕이 이렇게 내주는 그런 언제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제사인데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 부조면에서 이제 방촌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머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방촌 할아버지에서 별도로 영정을 가지고 이제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상주의 옥동서원, 그다음에 이제 문경의 숙청사, 그다음에 저 삼척의 삼양서원,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남원에 가면은 창계서원 이렇게 몇 군데서 우리 방촌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일반적으로 조선 그 왕실에서 하는 건데 그 왕을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공헌이 있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대제에 배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이제 뭐 몇 분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세종조 때 이제 배양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종묘대제에 할아버지 꼭 우리 행사에 꼭 참석을 합니다. 대제에 참석합니다. 장수 황씨의 대표 인물은 조선의 명재상 황희정승인데요. 황희정승의 증조부인 황석부를 시작으로 황희와 그의 아들대에서 가문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희정승은 어떤 인물일까요? 황희정승을 비롯하여 장수 황씨의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황희가 청년일 때 이야기다. 어느 농부가 소 2마리를 부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황희는 이 2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라고 농부에게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누런 소가 검정 소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라고 귓속말로 대답했다. 황희는 농부의 행동에 황당해하며 그냥 있는 곳에서 말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대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농부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일 못한다는 험담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일로 큰 깨달음을 얻은 황희는 훗날 소신과 원칙이 있으면서 성품이 너그럽고 어진 재상으로 성장한다. 황촌 황희는 조선 초기 명재상으로 24년간이나 재상에 머문 조선조 최장수 재상이다. 그는 본래 고려의 신하로 두문동에 은거했으나 백성을 위해 다시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황희는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중용되었고 세종대에는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머물며 태평성대를 이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방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황희가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재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곳이다.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친 황진 장군이 있다. 그는 종유품의 현감으로 참전했는데 1년도 안 되어 종이품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쾌속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황진은 황희정승의 5대 손으로 1550년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난다. 27세에 묵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웅치와 이치, 수원과 안성에서 큰 전공을 세운다. 부산으로 총퇴각하던 왜군은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다. 이 전투는 근 10만 명의 왜군이 투입되어 임진왜란 중 가장 규모가 큰 전투다. 조선의 이름 있는 장수들이 성을 지킬 수 없다고 물러날 때 충청도 병마절도사인 황진은 진주성으로 들어가 성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8일간 용전했으나 황진 장군이 조총에 맞아 순국한 다음 날 성은 무너지고 만다. 진주성은 함락됐으나 왜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서쪽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전라도 곡창지대는 안전하게 지켜진다. 황진 장군의 무공이 대단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직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의 길을 죽이기 위해 50보 떨어진 곳에 관역을 세워놓고 이를 쏘아 맞추는 호기를 부리는데요.
이때 황제는 한술 더 떠서 그 관역 옆에 작은 관역을 세우고 명중시키죠. 그리고 때마침 새 2마리가 날고 있었는데요. 황제는 화살 2발을 연속으로 쏘아서 2마리의 새를 모두 떨어뜨려 버리죠. 이를 보고 감탄한 일본인들은 더 이상 통신사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구한말 인물로 매천 황연이 있다. 매천 야록으로 유명한 그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자결한 제야 문인이다. 평생 벼슬하지 않은 초야의 선비지만 그의 삶과 글은 당시를 주름잡은 어떤 고관들보다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다. 황연은 동학혁명과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잇따라 폭발하는 격동의 삶에서 당대사를 저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에 탄생한 것이 매천야록이다. 매천야록은 구한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 장수 황씨의 인물로는 김성일과 함께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예고한 황윤길과 1909년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만주관도에 명동학교를 창설하고 국권 상실 후에는 국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 헌신한 황희돈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황인용 아나운서와 축구선수 황희조, 황인범이 있다. 우리나라 황씨의 도시조는 황락인데요. 그는 후한 광무제의 신하로 베트남의 사신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경북 울진군 평해에 표류해 정착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세계 황씨의 시조는 어떻게 될까요? 황씨의 기원은 중국의 사망 5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제 헌원의 손자 전욱고양에게는 현손 해련이 있는데 그는 요임금 때 홍수를 잘 다스려 공을 세운다. 이에 요임금은 해련에게 사모의 지명을 황국으로 바꾸어 하사하고 또한 그에게 황운이라는 성과 이름도 하사하면서 이로부터 황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전욱고양의 증손으로 육종이 있는데 황읍의 봉에져 처음으로 성을 황씨로 했다고 한다. 그 후 육종의 후예로 황해, 황락, 황후라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인 황락이 후한 광무제 4년, 신라 유리왕 5년에 경상북도 울진의 평해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황씨의 기원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황제 헌원과 전욱 고양을 맥으로 하여 황씨가 탄생하였다는 것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큰 성씨인 황씨 중에 평해 황씨와 장수 황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